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네 번째 n과 m 두 번째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m과 n 계속 시리즈로 나올 거니까요. 중복 없이 m개를 고른 수열이고 오름차순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번 출력하면 안 되고 사전순으로 증가한다. 네, 1부터 4고 두 개를 고른다면 이런 조합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전에 n과 m 1번 문제처럼 m개를 고르는 형태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요.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선택하는 걸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조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즉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해보는 게 가능한 모든 경우를 실행해서 정답을 얻는 게 바로 백트래킹에서의 기본적인 동작이고 그 모든 경우를 트리 형태로 표출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안에 적을 초반이니까 조금 더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겠습니다. 자, n을 고른다면 얘는 선택할 숫자 숫자로 정의를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이라면 우리는 1부터 n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자, 1이라는 숫자를 선택할 숫자 1이라는 숫자를 이 수열에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이진 트리 형태로 만드는 거죠. 나중에도 특정 경우에 이렇게 만드는 게 숫자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2라는 숫자를 선택할 거냐 선택하지 않을 거냐, 쭉 내려가면요 결국 마지막으로 n이라는 숫자를 선택할 거냐 선택하지 않을 거냐, 그러면 재기 형태니까 계속 내려가겠죠. 자, 제가 강조드리는 건 종료 조건을 좀 명확히 정해진 자리에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료 조건은 어떤 거냐면 n이 라지 n보다 커져서 n 플러스 1이 되면 1부터 n까지에 대한 모든 선택을 했죠. 물론 다 선택한다면 n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m 없이 안 되겠지만 중간에 m개야 하고 끊는 그 동작보다는, 자, 1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모든 종료 조건은 n에 대해서 만든 다음에 무조건 이 자리에서 정답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단계가 올라가거나 어려워지면 중간에 끊을 수도 있고 이걸 대각선으로 막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연습을 할 때는 무조건 종료 조건을 명확히 해서 답을 찾든 못 찾든 여기서는 무조건 끝나게 제기를 설계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류를 줄이거나 이런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초반에. 자, 물론 두 개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해봤자 n이 8이잖아요. 2의 8승이에요. 256개 경우만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yes, no 형태의 이진 트리로 구현을 할 때 꽤 유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얘를 dfs라는 하나의 함수로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제 추가해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n하고 m을 얻었기 때문에 코드로 한번 간략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이전 n과 m 첫 번째로 m개 선택 같은 형태로도 한번 구현을 해보죠. 자, 즉 dfs 함수는 아마 이런 형태가 되겠죠. n 무조건입니다. 뒤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붙여 나가면 되죠. 자, 종료 조건은요. 자, 만약에 n이 라지 n보다 커지면 종료입니다. 끝내는 거예요, 무조건. 자, 종료 조건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합으로는요, n이라는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 즉 선택하는 경우, 선택하지 않는 경우, 물론 모두 다 선택 안 해서 전혀 이런 경우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부분 점수 호출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무조건 정답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m개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각 숫자마다 선택이냐 아니냐니까 순서대로 증가되는 순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이 아니라 선택된 숫자가 m개면 그러면 숫자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냥 간단한 리스트 변수에다가
숫자를 추가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리스트에 선택된 개수가 만약에 m개라면 이거를 정답에 추가하자. 네, 자, 출력하셔도 되겠지만 네, 그냥 정답에다 추가해서 나중에 몰아서 찍는 형태로 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답에 대한 처리해주고요. 네, 그러니까 종료 위치에서는 아시겠지만 네, 정답에 대한 처리도 같이 해주죠. 그리고 선택하는 경우, 네, 선택하는 경우라면요. 자, DFS 무조건 n 플러스 1이고요. 기본 문제는 다 이렇게 만들 겁니다. 선택했으니까 내 기존 리스트에다가 네, 요 n이라는 숫자, 이게 선택할 숫자잖아요. 얘가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선택. 자, 만약에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요. 네, 보기가 안 좋네요. 자, 그럼 선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네, n 플러스 1은 동일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냥 리스트 형태가 되겠죠. 선택하지 않은 경우. 네, 이렇게 하부함수 두 개를 호출하는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출을 한번 해보고 추가로 얘를 첫 번째 백트래킹 n과 m 1번 풀었던 형태처럼 만들어서 그 경우로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자, n과 m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answer라는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뭐 여기다 추가해 가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서는 이 tfs 함수를 하나 불러주면 됩니다. 자, tfs 동그라미 안에 1이죠. 그리고 넘겨줄 리스트는 비어 있으니까 빈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1차원 리스트들이 answer에 하나하나 추가가 되어 있겠죠. 출력을 위해서 answer를 하나씩 꺼내서 프린트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dfs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이건 그냥 내부적으로 쓰니까 리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템프 리스트, t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종료 조건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종료 조건은 거의 n에 관련된 걸로 해서 무조건 때가 되면 끝나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때 필요하면 정답 처리를 하자. 자, 즉 여태까지 모은 선택 이렇게 해서 온 게 m개다. 그러면 m개짜리 수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즉 그러니까 정답 처리를 해줘야죠. 자, 어떻게 해요? 우리 answer에다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그럼 디버깅을 할 때도 하나하나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하부함수 호출이 되겠습니다. 즉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 두 번째는요, 선택하지 않는 경우. 선택하는 경우는요, dfs인데 이거 무조건 n 플러스 1이에요. 이건 중급 난이도 이상 문제 전에는 항상 n으로 겁니다. 자, 리스트에 n을 선택해 주는 거죠.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요, n 플러스 1은 동일하지만 리스트가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모양을 가면 되겠고요. 실행을 해보시면 잠시만요. 저 단축키를 여기를 왜 안 더해졌나 했더니 이게 오류도 안 나면서 저러네요. 여기가 엉뚱하게 플러스가 아니라 이퀄로 되어 있군요.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1, 3, 1, 4 이런 형태가 됐고요. 제출해서 시간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한 번만 보도록 하죠. 자, 제출을 하면 되겠고요. 시간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조금이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이진 형태로 yes, no 형태는 굉장히 DFS도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다른 형태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구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만 좀 다시 제가 그려보도록 하죠. 조그맣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과 m 첫 번째 하는 것처럼, 자, 만약에 n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우리 앞쪽에서처럼 선택한 숫자의 개수다. 네, 이렇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앞에 문제랑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뭐 중복 이런 부분은 있지만 여기다 짧게만 적고 그냥 시간만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처음에 빵개. 그러면 뭘 선택할 거냐? 네, 뭐 1번, 2번, 3번, 네, 이렇게 숫자를 선택해 나갈 수 있겠죠. 어디까지? n까지. 네, 선택하고 나면 선택한 숫자가 한 개가 되겠죠. 그럼 또 중복을 막기 위해서 비지티드 배열 같은 걸 사용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1번을 선택했어. 그럼 오름차 순이니까 1번 다음 숫자부터를 여기서 골라주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네, 그냥 편리하게 어차피 똑같이 생겼을 테니까 네, 스타트라는 번호로 그냥 주겠습니다. n까지. 네, 똑같이 넘겨주면 되는 거죠. 스타트부터 네, 스타트 플러스 1 해서 n까지. 네, 코드를 보면 아마 똑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m-1개를 선택하고 하나를 더 선택하면 네, m개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루프를 돌릴 때 BTD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용하면 무조건 그 다음 숫자부터 돌려야 되니까 포문을 저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복잡하지 않으니 DFS를 간단히 정리하고 가면요. 지금 오늘은 요 형태로 푸는 게 목적이고요. 네, 금세 풀었기 때문에 이전 문제랑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서도 변함없이 n이 m개가 되면 마치는 겁니다. 자, n이 m개가 되면 선택을 완료한 거죠. 네, 이게 종료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시작을 하나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네, 이 숫자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 거니까. 그리고 얘도 네, 리스트라는 채워주는 변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끝나는 조건은요. 네, 자, if n이 m개가 되면 네, 이건 종료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더해주면 될 테니까 랭스 체크도 필요 없죠. 종료에 대한 걸 보고요. 밑에 하부 함수초는요. 자, for 네, n이 있으니까 그냥 j라고 쓰겠습니다. 컬럼으로 가는 거니까. 자, s부터 n까지 s부터 n까지 레인지를 돌려주고요. 네,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냥 넣어주시면 되죠. 자, DFS에 n 플러스 1은 무조건이고 다만 내가 s부터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보낼 때는요. 내가 1을 넣었어요. 2부터 돌려야 되죠. s 더하기 2 아이고 s 더하기 1 그렇죠. 내가 1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은 2부터 줘야 되니까 자 s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j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자 내가 선택한 숫자 1부터 돌린다면 얘는 1을 넣었다면 2부터를 밑에 넘겨줘야 네, 가겠죠. 뒤에는 리스트에다가 j를 더해서 넘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이렇게도 똑같다. 시간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이다.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즉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똑같이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다만 DFS를 부를 때 네, n은 0부터 부르네요. 그러니까 그린 거를 똑같이 구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트 번호는요. 1번부터 시작해야죠. 리스트는 비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진 트리 형태로 구성한 거고요. 자, 얘는 멀티 트리. 2 이상의 멀티 트리 형태로 밑에처럼 구성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뭐 DFS 1, 2로 할래다가 어차피 제출되는 거는 똑같이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수정해서 똑같이 먼저 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m개를 다 선택했다면 네, 종료가 되는 거죠. 즉 선택을 m개에 다 한 겁니다. 네.
바로 종료 조건이 되겠죠. 그럼 종료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정답에 추가해야죠. 네, answer에 append에서 리스트를 추가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숫자 선택은, 네,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쭉 넣어줘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 그럼 여기는 1 넣어줬으니까 2부터, 네, 자, 중복 체크를 따로 할 필요가 지금은 없을 겁니다. 네, 자, for J를 네, 받은 S부터 네, N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백트래킹으로 N은 무조건이고, 네, J를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 숫자인 J 더하기 1을 네,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동일한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 N을 안 쓰시고 그냥 선택한 이 숫자 이 두 개만 가지고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 항상 똑같은 뎁스에 내려가면 그냥 끝내도록 만드는 게 기본형이고요. 그게 많이 익숙해지시면 네, 변형해서 쓰시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백트래킹에서. 그래서 저희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잡한 문제로 뒤로 가서 이제 제출하지 않는다면 항상 동일한 n을 종료 조건으로 잡아서 설계하는 형태로 좀 설계를 초반에 기획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시간 차이는 별로 큰 차이 없습니다. 시간 차이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yes, no 형태로 선택 또는 선택하지 않는다, 네, 이런 형태로도 백트래킹을 많이 풀죠. 이런 형태와 또는 첫 번째 문제처럼 중복 썼냐 안 썼냐 중복을 체크할 수도 있겠으나, 네, 그게 아니더라도 얘보다 더 큰 값으로 네, 이렇게 전달하면서 네, 받은 값보다 큰 값으로 그 하부 호출을 해주는 네, 그런 요소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후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